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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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유튜브가 왜 내 얼굴만 이렇게 대빵만하게 키워주는 거야? 아, 되는구만. 이게 크롬 기능으로 해놨구나. 음, 어쨌든, 이게 크롬 기능이었구나. 그럼 크롬에 자동으로 들어갈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또 일이 있죠. 새벽에 엄청나게 연락을 주시더라고. 왜 이래? 새벽에 엄청나게 연락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15%를 뚫으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말았어요. 원상복귀를 하고 말았고 공유 중지라기보다는 이거 지금 세팅이 결국에는 아침에 새벽에 누가 연락 주셨더라고. 그 네이처지 이거 근데 5일 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네이처지 오늘 지금 들어간 거 오늘 한국 기자분들이 그 쓸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때가 새벽 4시였는데 이제 7시 정도에 와서 7시에 쓸 거라고 하니까 왜냐면 출근 7시에서 8시 하고 올리면 한 9시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3시 50분에 그냥 써버리셨더라고. 제가 3시 자고 있다가 그래서 올렸는데 오늘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아니 세계일보부터 디지털타임즈까지 엄청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진짜 어떻게 악재 기사만 기다렸다가 그렇게 쓰려 하는지 이것도 대단해. 새벽 3시 50분에 올리신 한국 기자분은 뭐야? 잠도 안 자? 얼마나 악재 기사 쓰고 싶었으면. 나 그거 웃기더라고, 그분. 진짜 웃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요 채팅이 아니라 이거 뭐 전체 시간 채팅. 결국에는 그래도 원래 상태로 복귀했으니 원래 상태 복귀한 게 아니라 이제 선한 분들은 많이 그 당하신 것 같고 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었을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시그널이 늦게 이렇게 낮게 들어가지? 아, 아, 아. 시그널 제대로 들어가고 있긴 해요. 어쨌든 간 오늘 많은 일이 있었고 시그널 제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여간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악재 기사 쓰신 분들이 참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 새벽 1 시에 그 네이처 기사는 제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 그 네이처 기사 올라오는 30분 전에 제가 본 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 그 한 3 시간 뒤에 한국 기자분들이 쓸 거라고 아침에 뜨면 그래 가지고 제가 원래 안 올리려 했는데 네이처 그 영상은 그래서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거 왠지 쓸 것 같더라고 네이처 이름. 근데 그 댄카리스토 분이 그분이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댄카리스토 분이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그분 트위터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무시하려 했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네이처지에 쫄쫄 따라가 가지고 그분이 메릴랜드 8월 8 일에 그 망신당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그분도 사실 유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근데 그 네이처 기사에 어제 밤 11 시에 쓴 거 왠지 이거 한국 기자분들 쓸 것 같았는데 새벽 3시 50 분에 이제 새벽 3 시에 쓸 거라고 말 듣고 나서 새벽 50 분에 어떤 분이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라올 거 줄줄이 따라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고 사실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한국 기자분들이 왜냐하면 한국 기자분들도 8월 8일 날에 어쨌든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중국 그 트렌도치 컨텐라킹이 일단 올라와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기자분들이 악재 기사 쓰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기자분들도 그 8월 8 일에 망신을 당했잖아요. 메릴랜드 대학이 엄청나게 사실 열등감에 휩싸여서 8월 8일 날 올렸다가 메릴랜드 대학이 망신당하고 그다음에 그 댄 카리스토가 그 해외 한국 사람한테 망신당한 게 아니라 해외한테 엄청 미국 사람들한테 망신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댄 카리스토가 이제 자기 트윗으로 올리면 자기도 메릴랜드처럼 당할까 봐 그 네이처지에 따라가 가지고 지금 9일 동안 그거 쓰고 한 다음에 네이처지가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게 어젯밤 11 시였는데
제 영상 보면 슬쩍 지나가는 거 있어요. 네이처지 실시간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아 이거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어저께 어저께 새벽 3 시에 사람들이 그 기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거 네이처지 기사 쓸 걸 올린다고 하고 제가 그거 안 올 저도 그냥 반응 안 하려 했는데 덴카이스토 분도 사실 덴카이스토 분도 솔직히 반성해야 되긴 해요. 덴카이스토 분이 진짜 그게 개인적 원한이 있어요. 덴카이스토 분 지금 트윗 한번 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네이처지가 우리 대한민국 말고 네이처지가 계제 철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인도분인가? 인도분 계제 철회하신 분이 수사한다는 그 기사를 덴카리스토 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거를 대서특필 해놨어요. 덴카리스토 분 개인 홈페이지 가면.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그 인도분이라 했나요? 그 처음에 실패하신 분, 올해 초에 실패하신 분이 수사받는다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LK99가 7월 28일에 기사가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분이랑 메릴랜드가 그 원래 그 상원 초연도체 실패하신 분이 있잖아요. 한국 말고. 그 미국 분이야.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그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제가 이거 지금 이 세팅이 유튜브 세팅이 자동 세팅돼서 그 로체스터 대학교 실패하신 분들 있잖아요. 초반에 우리 말고 미국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엄청 공격하다가 한국계 이제 뜨니까 한국 거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 PPT가 안 떠서 좀 답답하긴 한데 첫 번째가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가 실패한 사람이 수사 들어간다 하잖아요. 사실 그 수사를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정이니까 제가 뭐 알 바는 없는데 그래서 김인기 박사님도 되게 그 자신의 언행이 퍼진 긍정적인 파급 효과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남 못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 퍼져서 김인기 박사님도 그 진짜 긍정적으로 되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김인기 박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그 댓글 다 보고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덴카이스토 분이 그분이 제가 지금 제 화면은 안 보이시니까 제 화면 보이니까 덴카이스토 분 한번 홈페이지 그 덴카이스토 분 트위터 한번 가보세요. 트위터 가보면 이분이 엄청 개인적 원한이 많아. 이분이 그 한국의 개인적 원한 플러스 이전에 덴카이스토 분이 이전에 그 초전도체 로체스터 랑가디아스 분이 흑인 분이시네. 로체스터 대학교 그 교수분 있잖아요. 실패하신 분. 이분에 대해서 엄청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국이 이제 7월 달에 성공했다니까 덴카이스토 분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다가 8월 8일에 메릴랜드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덴카이스토가 그 네이처지의 권위를 빌려서 오늘 공격한 거예요. 어제 밤 11시에 공격했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한국 기자분들이 무신 거지. 굉장히 피곤하신 분이죠. 덴카이스토 분 한번 트위터 가보세요. 트위터 가보면 아니 그 뭐지? 이 네이처지도 참 매정한 게 한국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같은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가 아니 그 상호 초연제 실패할 수도 있지. 그 이미 실패하신 로체스터 대학교 그분의 그 논문을 우리 걸 리젝트한 게 아니라 그 뭐냐 로체스터 대학교 미국 교수 거를 리젝한 다음에 그게 앙금이 남아서 한국 거한테 이렇게 공격을 오늘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안 됐더라고. 이 로체스터 대학교 제가 지금 한번 켜볼게요. 다시 이분이야 이분 쉐어 스크린 하면 깨질까 모르겠네. 아니 이분이야 이분. 잘 보이네. 이분이야 이분. 이게 지금 덴카레스토 이분이 오늘 네이처지에 찌라시라기보다 기사 뿌리신 분데 네이처지도 이거를 승인해 준 게 웃겨. 깔끔하게 잘 보이네. 네, 투모니터 이게 덴카레스토 오늘 네이처지 쓰신 분이에요. 네이처지는 여기 있고 이게 내가 어저께 그 방송 키기 전에 그 제 녹화된 영상 보면 이거 올라온 거 실시간으로 올라왔거든요. 어저께 덴카이스토 이분이야 이분. 내 거 잘 뜨나? 이분이에요. 덴카이스토 분인데 원래 제 이분이 블루마크도 없어. 나 잠깐 또 이거 되려나? 이거 원래 블루마크 있어야지 되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되신 분이야. 제대로 나 뜨네. 오른쪽 이 저거 블루마크 있죠? 근데 이분이 블루마크도 없어. 어딨어? 덴카이스토 어디 갔어?
이분 블루마크 어디 갔어? 없어 이분. 근데 이분이 이제 보시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세요. 이거 꺼질라. 이분이 우리 한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자국의 이분이 이제 로체스터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체스터 대학교 이분을 엄청 공격했다. 이분이 아니라 큰일 나겠어. 꺼지겠다. 이분이 이제 로체스터 대학교 이분이에요. 이분 로체스터 대학교 이분이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댄카스터가 원래 이분을 공격했다고 로체스터가 이분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이분이 처음에 한국 LK99 나오기 전에 올해 초인가 네이처가 이분이랑 싸우다가 그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갑자기 지나가던 한국을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고 이분이 로체스터 대학교인데 이분 불쌍하더라고. 이게 댄카스터 트위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먼저 공격하다가 LK99가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LK99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덴카리스토 지금 개인 트위터예요.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LK99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여기 자기가 이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빗대서 자기가 이제 LK99의 실체를 밝힌다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탐정놀이에 좀 심취하신 분인데 또 너무 욕하면 유튜브에서 뭘 할라. 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한국을 공격한다기보다 해외를 공격하다가 한국을 공격하게 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희한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 댓글을 부종론자분들이 있잖아요. 제 댓글 중에서도. 그분들이 이 덴카에스토랑 메릴랜드를 추종하시다가 메릴랜드는 너무 또 감정적인 휩싸여서 몰락했고 덴카에스토 한 분 남았는데 이분이 이제 네이처지에 쪼르르 따라가 가지고 네이처지에 올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 보라색 가지고. 이거 보라색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참 전에 논파된 그거죠. 한참 전에 논파됐다고. 이 보라색 이게 나 이거 보고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원래 그 영상도 안 올리려 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보라색 이거 아니 이거를 재현품이라고 만들어? 난 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황당하더라. 황당. 한심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비하적인 표현이니까. 아니 이 중국이 만들었는데 어저께 새벽에 중국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한국 탓을 하냐 이거지. 그럼 자신들이 만들던가. 자신들이 만들던가 해야지 왜 한국을 붙잡고 넘어지냐 이 말이야. 자수정 나 참 보라색 자수정 만들고 참 자수정 만들고 나서 괜히 한국한테 화풀이한 거는 근데 이건 네이처지도 잘못이 있다 봐요. 덴카에스터 같은 개인적 원한을 가지신 분이 이제 기사를 올리면 네이처가 커트를 했어야 했는데 네이처지가 이미 한국 이전에 로체스터 대학교 교수랑 이미 약간 앙금이 있으니까 한국도 이 유탄을 맞은 거라 봐야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이분이 로체스터 대학 교수인데 전 이분 보고 되게 안타까워서 랑가디아스 University of Rochester reexamined the work of 랑가디아스 who was author of Lateral Science.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이분은 이제 고압으로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다가 이제 데이터 조작 논란에 휩싸여서 실패한 건데 아니 고압으로 이렇게 뭐 압력을 엄청나게 이제 재료로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압력을 엄청나게 줘서 이제 압력밥솥처럼 하려다가 이제 지금 수사받고 계신 분인데 이걸 수사까지 할 일이야? 미국 사람한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로체스터 대학교 아니 과학이 성공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사실 이분이 제일 불쌍해요. 뭐 한국이야 LK99 안 되면 중국 애들이 구워줄 것 같으니까 중국 분들이 제 중국을 뭐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분들이 어차피 목숨 걸고 구우니까 동아시아는 문제 없는데 미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지금 빠르고 미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네이처지랑 이분의 개인적 앙금 때문에 오늘 덴카리스토 분도 이 뉴욕 사람이라고 하던데 롱아일랜드 출신. 하여간 미국도 사실 시기 질투가 강한 나라긴 해요. 과학계 오펜하이머 보면 오펜하이머도
그 지도 교수를 독살하려 하고 그게 실제적인 예전에 사실로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계도 엄청 파벌이 심한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가 경제학과에서는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시카고 학파지 파벌 아니야. 시카고 파벌. 그 지역주의 파벌이 엄청나게 또 심하고 또 그리고 미국의 동부 엘리트들이 또 그런 자존심이 있나 보죠. 하버드, 아이비리그라 하죠. 뭐 하여간 이렇게 됐고 오늘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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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이 여러분의 댓글 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인기 박사님도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김인기 교수님이라 해야 되나요? 김인기 사장님이라 해야 되나? 기업가 분이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오펜하이머 영화 보면 진짜 한국 지금이랑 완전 똑같아요. 미국은 실제 청문회 세운 미국도 청문회를 너무 좋아해서 미국 청문회도 장난 아니죠. 오펜하이머가 사실 미국 그 청문회 이야기인데 그 당시 핵폭탄 개발을 둘러싼 핵전 맨해튼 프로젝트 핵 탄두 개발을 둘러싼 그때도 그 세계 과학 전쟁이었죠. 지금과 똑같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더 잔인하고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잔인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기독교한테 가장 잔인하고 공산이라 해야 되나? 공산주의자들한테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했죠.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긴 한데 어쨌든 간 아니 미국끼리 그럼 조용히 해결할 것이 로체스터 대학교가 네이처지가 로체스터 대학교랑 싸우고 한국한테 너무 뭐라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 오늘 기자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악재를 그렇게 빨리 쓰냐. 새벽 3시 50분. 새벽 근데 한 3시간 걸렸는데 11시에 네이처지 기사가 떴어요. 11시에 네이처지 기사가 떴는데 네이처지 기사가 11시에 떴어요. 11시에 떠서 원래 안 하려 하다가 근데 3시 50분에 쓰더라고. 그 기사 쓰신 분도 참 됐다 해서 설레벌떡 쓰셨을 거야. 그 또 혹시나 이게 네이처지 진짜 맞을까 하고서 조마조마하면서 쓴 다음에 어디 편집국한테 달려가 가지고 "이거 내도 되나요?" 하니까 편집국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좋다. 이거 우리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기자분 계시죠? 초성이 이응이응이신 분이 쓰신 게 있죠. 8월 8일 오후 2 시에 "우리도 이제 메이저 경제 언론사처럼 한 건 하는구나." 해 가지고 3시 50 분에 갈기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계일보, 디지털타임즈 온갖 데 다 썼더라고. 이때다 싶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아무도 우리 편이 없어요 사실. 한국 편이 누가 있겠어. 중국은 중국 특허 자기들 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한국은 한국 편이 없어요. 한국은 한국의 편이 없다고. 한국 자본으로 모든 게 헤쳐나가야지 미국은 미국 특허 가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특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전쟁하러 가셔서 뭐 하러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리스 분은 요즘 딴 애니메이션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의 편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미국 특허, 중국 특허는 각자 자신의 연구실 그리고 교수들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좋으라고 지금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수 틀리면 자기들 그 논문 쓰고 특허 그리고 그 재료 배합법을 바꿔서 자기가 노벨상 타러 지금 달려갈 준비 100%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 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 한국 기자분들이 참 문제인 게 미국 네이처지가 했다면 그 큰 권위를 가져와 가지고 늘 공격하려고 마치 무슨 뭐 재판하듯이 권위로 재판하는 이런 태도는 버리는 게 좋죠. 그리고 버려야 되고 한국이 이제 그 선진국에 올라서려면 계속해서 미국의 그 이민으로도 요즘은 안 먹혀. 이제 탈조선이란 말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고 탈조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과 한국이 이제 미국보다 잘 살아요. 예전에 뭐 "수틀리면 이민 간다." 이민 어디 갈 건데 한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데. 한국 청담동이 그 미국의 최대 부촌 비버리 hils보다 잘 산다니까. 이제 한국이 도망칠 데가 없고 한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네이처든 뭐 뉴욕타임즈건
물론 뉴욕 타임즈는 한국의 그 초연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그 미국이 뭔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은 게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틀리면 이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한국 첨단동이 미국 최대 부촌 비버리hils보다 잘 산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1950 년대 기분이 쪼꼬레타던 그 한국이 아니고 미국도 이제 사실 국력이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아요. 미국이 미국이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네이처도 예전 네이처가 아니고 네이처도 요즘 많이 그 쇠퇴했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요즘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아까 SBS 어떤 기자분이 그 메시지 찍어 가지고 이제 올리시더라고. 중국도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한국이 중국 몽을 꿔서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미국 몽을 꾸기에는 너무나 미국이 이제 미국도 힘이 다 많이 빠졌어요. 요즘 미국 출장 많이 가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미국이 이제 생각보다 별 게 없는 국가가 되어 버렸죠. 이게 뭐 좋건 나쁘건 간에 미국도 이제 많이 약해졌다고. 미국도 많이 약해졌어요. 미국도 2007 년이 사실 최전성기였고 제가 2007 년에 미국에 어렸을 때 많이 있어 봐서 알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미국이 정치적 혼란 그리고 또 경제적 우위에 약간 서지 못하게 되면서 근데 사실 2008년 이후로 이제 중국이 치고 나오다가 중국이 완전 몰락하면서 사실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일단 실패했기 때문에 초전도체 굴기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퀀텀 라킹도 그렇고 중국 애들 잠도 안 자더라고. 중국이 1 시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오늘이죠. 오늘 새벽 1 시에 올렸는데 이분들이 댓글을 뭐 수천 개씩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전 안 봤고 그리고 새벽 3 시에 사실 한국 분들이 이 네이처 기자를 물어 가지고 어제 밤 11 시에 온 거를 새벽 3시 50 분에 그 처음 올리신 분이 뭐 기자분이 인터넷 기자분이시는 것 같은데 새벽 3 시에 이미 소문이 돌고 저한테도 그 메시지가 와 가지고 오늘 기사 올릴 거라고 "이거 네이처지 나가면 어떡할 거라고." 하니까 이 보라색 가지고 "이거 5일 전에 논파된 거 가지고 한다." 하니까 참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때려박기 시작하더라고 밑으로. 안타깝게도 서남은 어저께 살아났는데 살아났는데 사실 서남이 또 8월 8 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악재 기사가 나오면 서남은 사실 늘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 게시글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에서는 서남을 아직도 넣어 놓더라고요. 서남을 아직도 한국의 초전도체 그 시장 조사에 1 등으로 넣어 놓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성 델타테크를 밀고 지금 블룸버그가 신성 델타테크를 밀고 그 외에 그냥 해외 시장 조사 기관들은 아직도 한국의 그 최대 초연도체로 서남 이렇게 쓰시더라고. 블룸버그가 신성 델타테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블룸버그 인맥들이 대부분 블룸버그 기자들의 인맥으로 기사들이 다 써지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블룸버그 기자 초연도체 관련 기사분의 인맥이 투자사겠죠. 신성 델타테크에 아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외인 투자자 기관들이 블룸버그 통해서 오시는 기관들이 신성 델타테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참고로 그래서 서남도 한번 바뀌었죠. 서남이 원래 주도하다가 신성 델타테크로 바뀌었죠.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간에 62 층이라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아 그렇 지금 제 화면에 보이긴 해요. 줍줍하는 마지막 기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시간의 주가 다 오르는 중이고 사실 근데 저는 뭐 매수 매도를 당연히 추천하지 않고 주식 매수 매도 추천하지 않고 단지 이제 초연도체 같은 신기술들은
사실 그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충, 주식충을 하니까 뭐 식주충, 이 주식을 거꾸로 바꿔서 이렇게 욕하시더라고. 대부분 중고등학생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경제 교육을 "주식은 나쁜 것, 주식은 윤리적 판단으로 주식은 나쁜 것, 주식은 참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해 주는 가격이 있어. 그리고 뭐 중앙 정부가 정해 주는 가격이 있고 주식 같은 시장 가격은 나쁜 것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예전은 더 심했고 70-80 년대는 더 심했고 저도 예전에 경제 돈 많이 버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또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좀 못 버시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질투심이 있다고 교사분들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분들이 제 채널뿐만 아니라 아니 이거를 주식하면은 막 욕을 하더라고 갑자기. 뭐 "시장 과학과 경제는 분리돼야 된다." 이게 무슨 뭐 신성 뭐지 그 재정 분리도 아니고 무슨 과학과 경제가 분리되면 그럼 과학에 쓸 돈은 누가 줘? 중고등학생분들이니까 왜냐하면 그 돈이랑 종소세 이런 걸 안 내고 세금 내면은 근데 자동으로 치유돼서 제가 굳이 이런 분들을 뭐 삭제하지도 않고 차단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지만 과학에 쓸 돈 세금도 돈이야, 세금도 돈. 세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잘 돌아야 세금도 잘 걷히지. 이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면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가가 올라야 좋아.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야 세금이 걷힌다고. 지금 참고로 한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제 문제가 뭐냐면 그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지방세가 많이 거쳤어요. 왜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 지방세가 엄청 거쳤다고. 지방세의 80%가 그 부동산 거래세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2023 년에 그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 시장 오르냐 마냐'야. 한국 지방세 연구원분들 혹시 저 아시는 분들은 그 제가 컨설팅 간 거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올라야지 다 행복한 세상이라니까. 주가 내려가면은 뭐 한국 경제랑 한국 주식시장이 따로 놀아? 그럼 한국 주식시장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그냥 그 착륙이 온전하지 못한 착륙이 되는 거예요. 경착륙, 연착륙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 낙하되면 굉장히 그 행복하지 않다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죠. 미국도 굉장히 지금 긴장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사실 근데 캘리포니아 버클리 쪽은 아직도 그 과학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분야들은 이제 미국이 너무 정치화되면서 제가 볼 때 이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 이후로 미국이 너무 분열되면서 사실 힘을 못 쓰고 있긴 해요. 중국도 이제 내려가고 중국은 너무 심각하게 내려가서 한국에 중국 소문 다 퍼질 정도면 중국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또한 그 러시아 쪽도 이제 그걸 유라시아라고 하죠. 유라시아 쪽도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어쨌든 유라시아 쪽에 이 분쟁이 좀 마무리되는 순간 다시 자금이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선순환해서 들어오면 근데 중국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긴 해요. 중국이 무너진다고 하면 세계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글로벌 세상이라는 게 이제 한 국가가 무너지면 다른 국가가 다 같이 무너지게 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본이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좋든 싫든 미국 달러화에 얽혀 있고 사실 근데 그 미국 금리 시장은 100% 정치적인 결정이라 그건 자기 멋대로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생각보다 자기 멋대로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고려대 경제가 맞죠.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1-1 학번. 초연도치 돌격 기상 그래도 이제 8월 8 일에 수직 하강해 가지고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죠.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작년에 에버그란데 항덕그룹 파산 이후로 지금 근데 사실 작년에 그 중국 그것도 그 중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중국 경제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경제를 작년에 살려줬어야 작년에 살려줬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경제를 작년에 살려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국이 가혹하게 군 것도 있어요. 누구한테 작년 중국 경제에 너무 가혹하게 굴어서 결국 지금 중국 경제 위기가 그 작년 중국 에버그란데 에버그란데 항상 위대하다라는 항대그룹 항더라고 읽나요? 중국어로. 항저그룹이 그 달러 채권을 달러를 못 갚아서 만기를 못 해서 연장해 줬으면 되는데 미국이 연장을 결국에 거부해 준 거죠. 이거 그냥 미국 정치권에서 사인 하나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중국 청년 실업률 지금 사실상 48% 라고 베이징 대학교 출신 교수분이 말하고 실감으로는 한 80% 되겠죠.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내부가 지금 완전 무너졌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경제 하락이 맞죠. 반도체 굴기도 실패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죠. 다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30분 정도 하고 다들 이제 오후에 퀀텀 지분 50% 투자한 LNS 최대 주주가 신성 50%고 단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추정한다고 내기한 건 있는데 굳이 말은 안 할게요. 또 뭐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퍼와 가지고 어쨌든 오늘 결국에는 다시 승리하면서 기자분들이 민망하고 기자분들도 제 거 본다고 하시더라고. 사실 제 친구분들 중에 경제 기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기자분들하고 저 많이 일해 봤고. 근데 기자분들은 가장 출세하는 게 국회 여의도 입성하는 거든요. 정치 기자 되는 게 가장 국회 입성 기자가 가장 잘 나가는 기자들이라서 경제 기자분들도 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쓸 게 없잖아요. 요즘 경제 맨날 중국 나쁘다, 나쁘다 하니까 한국 초연도체 나쁘다로 바꾼 것 같은데 그분들도 쪼끔 반성하는 게 좋긴 하죠. 그렇다 봐야죠. 그렇다 봐야죠. 음. 제가 이제 7월 28 일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또 많이 벌었죠.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처음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처음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때부터 원래는 관심도 없다가 기자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돈 많이 벌면 또 거기에 대해 또 가르쳐 들고 싶어 하는 게 또 한국인의 마음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저도제 근데 왜냐하면 지금 3주 만에 5배 올랐으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근데 시기 질투는 감내해야 할 어떻게 보면 무게죠. 그걸 이제 어 기독교를 많이 믿는 서양에서는 십자가의 무게라 하죠.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 3주 동안 결국에 3주 동안 3 배가 올랐으니 그건 이제 감내해야 할 무게죠. 3주 동안 3 배가 올랐으니. 3주 동안 3 배가 올랐으니 감내해야 될 무게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는 지금 블룸버그가 중국의 경제 문제를 엄청나게 두들기고 있으니까 한국의 SBS 경제 기자분들은 블룸버그 중심으로 움직이시더라고. 블룸버그 중심으로 움직이시더라고. 대부분 한국 분들이 또 블룸버그를 되게 좋아하고 블룸버그가 TV가 있는데 켜 놓고 하면 시간도 잘 가거든요. 황우석 때랑 완전 다른 의미죠. 황우석 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최근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인터넷 시대에서는. 블룸버그를 믿지 못하시는 분도 많죠. 블룸버그가 근데 블룸 그 미국 경제가 되게 정치랑 연관돼 있어요. 경제가 원래 정치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결정할 수 있잖아. 달러를 찍어내는 사람이
왕이니까 사실 왕이라는 게 정치적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봉건제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왔다 하지만 돈권을 쥐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다 사람들이 다 미국의 그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을 맞출 수밖에 없죠. FED, 페더럴 리저브.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죠. 금리 결정이라는 게. 그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석해 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 정치, 미국 정치권 상원 하원 의원들이 "아 우리 좀 인플레이션이다." 하면 그냥 다음 날에 금리 확 올리고 "아니 우리 좀 경제 좀 띄워야겠는데." 미국 총선 대선 때 약간 수틀린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돈 풀어 가지고 쭉 올리는 게 미국 정치권이에요. 그 뭐 미국 정치권이 얼마나 그 잔혹한 곳인데 가문 중심으로 움직이고 미국이 진짜 사실 냉정한 곳이에요. 미국이 국가라는 정체성이 겨우 유지될 만큼 가문 중심 그리고 주 중심, 스테이트 중심 굉장히 또 냉정한 곳이라고 미국이. 돈 앞에서 그러니까 뉴욕이 금융계의 중심지인 뉴욕이 세계 왕국이라 하잖아요. 세계 왕국. 별명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이 제국의 스테이트, 제국주라고 제국주. 제국의 도시라고 제국의 도시. 실제로 제국이고. 예전 같았으면 황우석도 솔직히 제 생각엔 황우석 분도 많은 실수가 실패가 있었지만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언론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는 되게 불공정했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사이언스지도 바보가 아니라서 바보는 아니었으니까 황우석을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황우석한테. 사이언스지가 황우석은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리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진이 잘못됐다 했나요? 처음 의문이 제기된 게. 그럼 사진을 수정하면 되지. 근데 황우석 사태의 경우 그 당시 이제 서울대 내부에 파벌 다툼도 있었고 그거랑 이제 엮이면서 이제 황우석 사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023년 넷플릭스 다큐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왜 불공정하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 당시에 뭐 트위터도 있지 않고 유튜브도 없고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는 솔직히 언론인들한테 한번 찍히면 거의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그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언론분들도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나오신 분들이 꽉 잡고 있어서 그중에서도 자기들 정치인들과 친한 언론인들에게 줄을 서야만 예전에 안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연봉이 진짜 낮아요. 지금 올랐는데도 원래 진짜 낮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예전에 그랜저 타 예전 그랜저, 옛날 그랜저 비쌌죠. 옛날 그랜저 탔겠어. 언론인들이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돈을 줬던 그 이걸 말해야 되나? 고려대 재벌가 분들이 많으시 모르 고려대 모 재벌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사연에 따르면 그 기자분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뭐 이건 유명하죠. 밥 먹을 때마다 그 돈을 기자분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하도 돈을 많이 지출이 너무 심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벌가 분들 또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줬던 거야 예전에. 그 대신 기자분들은 그 자신의 청백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급은 거의 안 받고 연봉은 엄청 낮고 그 나머지 그 차익분을 다른 데서 끌고 모았는데 이제 황우석 분이 줄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기자가 불리한 기사를 쓰면 그 당시 황우석 분은 뭐 어쩌겠어. 서울대 수의학과였나요? 돈이 어딨어. 진찰 동물 약 줘 가지고 돈이 어딨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신 거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는데 저는 사실 요약본만 봤는데 사우디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 하더라고. 근데 사우디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우디가 황우석 박사가 진짜 사기꾼이면 사우디에서 돈 주고 왜 불러? 그러니까 돈이 정직해요. 돈 주고 사우디에서 불렀다는 건 황우석 박사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거야. 물론 절차의 문제는 당연히 있죠. 뭐 절차 다 지키고 하면은 1000년 뒤에 그러니까 100년 뒤에 병 고치면 뭐해. 인간 수명이 솔직히 90, 100 인데 많아 봐야. 황우석 박사도 좀 안타깝게 됐죠. 다른 기회를 줬더라면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초연도체가 사실 오히려 황우석 박사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초연도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국민들은 다 알지.
그리고 사실 황우석 박사분이 또 그 당시 종교계랑도 너무 근데 황우석 박사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좀 고집도 계셨던 건 있어요.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굳이 종교 단체랑 척질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황우석 박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 그 전선을 너무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언론인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인권 단체 분들하고 충돌이 심해지면서 사실 황우석 박사분이 스스로 좀 항복을 하신 것도 있죠. 솔직히 하고 자기가 될 걸 알았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는 황우석 박사 본인도 이 기분 나빠서 스스로 그만두고 사우디로 가신 거겠지. 스스로 기분이 나쁘니까. 그게 약간 과학자나 학자분들이 그런 측면이 있죠. 오히려 기업가라면 버텼을 거야. 황우석 박사가 진짜 돈에 미친 사람이었으면 버텼을 거야. 기업가는 버텼었는데 학자니까 이제 그 사실 고고하게 살고 싶었던 그런 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기분 나쁘니까 사우디로 가신 거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초연도체가 잘 되길 빌어야죠. 빌어야 되고 또 말하지만 이 초연소재 주식이 오르는 걸 너무 안입 곱게만 보지 말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잘 되면 좋죠. 아니 주가가 올라야지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 2차 전지 분들이 약간 시기 질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올라서 2차 전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랑 초전도체랑 주가가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해서 뭐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가 망한다 해서 어느 하나가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초전도체가 지금 2차 전지랑 초전도체가 지금 2차 전지랑 초전도체가 오늘 그냥 갑자기 뭐 오펜하이머 같이 핵융합이 발생해서 서울이 날아가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일 2차 전지가 오르지 않아요. 반대로 2차 전지가 지금 내린다고 해서 초전도체가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급이라 해가지고 돈을 빼서 여기다 서로서로 다시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2차 전지는 너무 지금 그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초전도체가 오르고 내리고 테마가 하나 바뀐다고 해서 2차 전지의 그 향방이 바뀔 정도가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이미 메이저로 올랐었고 초전도체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사실 건전지예요. 2차 전지 건전지인데 충전지 산업은 이 신기술이랑 충전지랑 그 초전도체 신기술이랑은 근본부터가 달라. 이거 미국 시장도 똑같아. 미국 주식 시장도 팔란티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그 빅데이터 기업인데 이게 그 테러범 잡는데 미국의 그 알카에다 소탕할 때 미국 국방부랑 일하신 빅데이터 기업인데 이 팔란티르도 올라갈 때 거의 이 정도 수직 상승했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란티르도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충전지 2차 전지 사업은 그 2차 전지 사업은 사실 2차 전지 사업은요. 메이저 사업이야. 메이저 사업이 뭐냐면 큰 부동산에 부지가 엄청 필요해요. 내가 볼 때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공장 한번 안 가보셨을 거예요. 임원하고 한번 대화해 보시면 알아. 그리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요. 부동산과 인력. 부지가 엄청 크고 그리고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충전지가 부피가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이 옮기는 것만 물류가 엄청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즈니스가 엄청 큰 사업이고 그리고 신기술은 그 특성상 초전도체는 그 특성상 그 사람들이 비꼬는 거 있잖아요. 그 동양 인테리어 건물 있잖아요. 동양 인테리어 지금 퀀텀 연구소 있는 건물. 구글도 똑같고 구글은 그 집안 미국 차고에서 시작됐듯이 그냥 허름한 데에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원래 신기술의 특징이에요. 약간 구글도 처음에 구글 아마존도 수직 상승할 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엄청 욕하고 공매도 엄청 치고 미국은 일반인도 공매도 칠 수 있으니까 공매도 엄청 치고 테슬라도 공매도 엄청 쳤다고 미국인이 미국 기업 망하게 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공매도 무자비하게 친다고. 그래 한국은 공매도는 그냥 일반인에게 풀려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기술의 특징이랑 그 2차 전지 충전지 사업이랑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아마존은 이제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아마존 초반에 보면은 자기 그분 이제 뱅커 출신인데 존 베이조스가 처음 보면은 자기 그 차고에서 다시 시작했죠. 차고가 아니라 뭐지? 차고랑 그 책 서고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시작하셨죠. 아마존은. 팔란티르.
참고. 그렇게 된 거죠. 아마존 연구자. 원래 근데 신기술이 원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신기술이 부침이 많이 있어요. 팔란티어를 그 게임스탑 쇼스퀴즈 사건 때도 그렇고. 근데 돈이 몰리면은 사업은 사실 누구라도 하면 돼요. 게임스탑도 결국에는 사업이 정상화된 걸로 유명하죠. 그건 애들이 장난친 건데 게임스탑 때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배츠. 월스트리트 배츠 하시는 분 있나요? 월스트리트 배츠? 월스트리트 배츠는 사라졌어요. 참고로 돈 너무 많이 벌고 자랑해서 애들이. 게임스탑 쇼스퀴즈 사태 때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여기가 이제 레딧이고 레딧에서 다 모였는데 사실 레딧 사이트는 아니고 원래 다른 데 있다가 레딧에서 집결한 거예요, 애들이 장난치려고. 그다음에 알겠지만 그 로빈후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뭐 아이폰 투자 어플인데 실제 투자 어플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키움 모바일 같은 거야. 이게 그 레버리지를 쓰게 해 줘요. 그리고 선물을 애들한테 미국 고등학교 애들이 이걸로 그 게임스탑 그 쇼스퀴즈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버리는 사건 때 근데 이거랑 그거랑 좀 다르긴 하죠. 그게 이제 한국에 유명해져서 한국도 그다음부터 미국 주식에 엄청 유입됐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그렇다 봐야죠. 비트코인도 그랬고 뭐든지 신기술은 많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데 실험 가능성 300원 가죠. 코드 TLTR. 그리고 지금 삼성이 가장 먼저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삼성이란 게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다 모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공장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본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대기업의 모습들이 중소기업을 다 엮어 놓은 거고 중소기업들이 본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이제 다 묶어 놓은 게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집합체라고 보면 돼요. 중소기업 사장을 본부장으로 안 찍어요. 삼성전자라 치면 삼성전자 본부장이 중소기업들 사장을 관리하는 본부장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협력사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신성 델타테크 위에는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분 있는 것만 살아 있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종목을 정하는 건 어쨌든 간 5개 지금 5개 올라온 것들이 초연도체 확률 어차피 초연도체는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인류한테는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한국 초전도체가 한국 초전도체 LK99죠. 한국 초전도체 LK99가 실패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이 완성시키거나 중국이 완성시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한국이 실패하면 그냥 한국만 실패하는 거고 초전도체가 실패할 일은 없어요. 한국만 실패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한국만 이제 경쟁에서 빠지는 거죠. 그 오펜하이머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수소탄이 지금 우리 미래에서 왔잖아요. 그 오펜하이머 영화는 과거고 수소탄 지금 다 개발됐잖아요, 수소탄. 근데 그때 당시 오펜하이머 수소탄 막은 이유가 오펜하이머도 청문회 가 가지고 수소탄이 개발하면 소련이 개발할까 봐인데 결국엔 미국 국수는 다 개발했잖아요, 수소탄도. 수소폭탄, 하이드로젠, 차르본바가 수소탄이었잖아요. 보란 듯이 소련이 미국한테 보란 듯이 그 차르본바 시험해 가지고 미국이 결국 자기도 그냥 만들어 버렸죠, 수소탄. 어차피 한국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냥 관심 안 갖고 미국과 중국이 완성하면 혹은 러시아가 완성하면 미국이 가져가는 거지 노벨상. 특허도 뭐 솔직히 한국에 노벨상 하나 던져 주고 특허 비용 한 몇 조 줄일 수 있으면 미국 측에서 그냥 미국이나 중국 측에서 주고 말겠죠. 봐야 알죠, 봐야. 근데 어차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진 만큼 초반도체 성공은 거의 많이 다가왔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 측이 지금 천 교수 측이
특별 발표를 할 거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고. 오늘 기자 오늘 기자분들은 지금 민망할 거예요. 오후 6시 지금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 이 사람 또 왜 '아 나 오늘 기자 새벽부터 안 쓰고 했는데 아 또 당했네.' 이러고 계시겠죠. 제 그 퀀텀 연구소 있는 데가 제 초등학교에 있던 데랑 비슷해요. 가주 초등학교. 한번 볼까? 한번 볼까요? 퀀텀 연구소 있는 데가 네이버 초등학교 치면 돼. 예전 초등학교도 있던 데요. 쌍용 송파구 쌍용 아파트에 있는 데잖아. 가주 초등학교가 그때 당시도 좋고 지금도 좋다 들었는데 오금로 교직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들어갔어? 퀀텀 연구소가 여기 있을걸? 여기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에너지 연구소. 여기가 이제 제 초등학교 송파중학교 초중. 어차피 지금 저도 네이버 프로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송파중학교 나왔죠. 퀀텀 에너지 연구 여기 있다고. 근데 여기 제가 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 송파 남부거든요. 송파구 부동산 강좌도 들어가야 되잖아.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여기 있어요. 송파구에 있다고 쭉 가면. 송파 사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 이게 왜 줄어들어? 제가 제 초등학교 가주초 송파중 송파 출신이죠. 퀀텀 연구소 여기 있다고. 여기 이제 그 공원 보이고. 근데 여기 이제 기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 보려 했는데 그냥 안 가려고 괜히 또 기자분들이 있으면 귀찮아지니까. 나중에 가 보지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송파구가 살기 좋죠. 쌍용 아파트, 미룡 아파트, 잠실교회, 경찰병원 있는 쪽. 이쪽에 이제 JST나 가락시장에 BBQ 본사, 가락시장 가 보셨나요? BBQ 본사 있고 여기 BBQ 제네시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 있고. 여기가 송파 남부. 올림픽 공원이 이 위쪽 오른쪽 이쪽. 여기 아니고 여기가 오금공원이고 오른쪽 이쪽으로 가면 여기 올림픽 공원, 잠실. 송파 북부가 잠실. 여기가 이제 송파 남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송파 남부라 부르고 송파 여기 중부 올림픽 공원 있는 곳을 송파 중부라 부르고 여기 유명한 그 올림픽 아파트 맞죠? 올림픽 아파트 있고 보성고등학교 있고 여기가 송파 남부 이게 여기가 유명한 송파 북부 잠실. 잠실은 뭐 유명하니깐요. 요렇게 여기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여기 헬리오시티. 과학계 카르텔. 촌도 좋은 연구소는 사실 동영상도 안 올리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신성 거래 정지라고 제가 들었어요. 내일 신성 거래 정지. 근데 오늘 그 거래 정지 풀렸던 게 하면 내일 하면 올라가겠지.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 정지가 오히려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왜 거래 정지도 사실 그 거래 정지 이 제도도 없애야 된다 생각해요. 한국 그 주식 시장이 되게 지금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게 거래 정지 해 봤자 어차피 도움만 된다니까. 동네방네 소문만 내는 꼴이라니까. 오늘 2개 정지되면 내일 2개 또 오르겠지. 어차피 미국 시장이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래 정지시킨다고 해서 이 금감원 분들도 문제야. 금감원 분들도 문제예요. 금감원도 문제인 게 이 미국의 SEC 스톡 익스체인지 커미티를 따라만든 건데 여기 미국의 뉴욕의 스톡 익스체인지 커미티가 이제 미국 금감원인데 미국 금감원. 미국 금감원은 이런 이상한 기사 쓰면은 내려가는 것도 처벌해요. 왜냐하면 미국 금감원 SEC는 미국 금감원 내려가는 걸 처벌하는 이유가 미국은 그 일반인들도 공매도 쇼츠를 하죠.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걸 수 있어요. 100배 레버리지까지는 어느 정도 걸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내려가는 거 처벌 절대 안 해. 한국 내려가는 거 처벌 안 함. 내려가는 것 한국 금감원 관심 없어. 내려가면은 그냥 저기 마포대교 가셔서 알아서 점프 뛰시라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거래 정지 난리를 쳐서 저는 사실 뭐가 거래 정지 당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알려주시더라고. 내일 아마 올라가겠죠. 어차피 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올라갔어요.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새벽에 어차피 장이 시작돼서 어저께 그 나스닥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선방하면서
세금도 많이 떼가죠. 한국은 세금도 많이 떼가 주식 투자 세금도 많이 떼가요. 돈 벌면 뭐라는데 돈 자랑하지 말라는데 돈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좀 웃기죠. 주현도체가 강해서 수익 난다. 오늘 근데 대부분 다들 잘 버티신 것 같네요 보니까. 실시간 채팅도 그렇고 굉장히 또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네.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주현도체 기업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블룸버그에 그냥 넣어 놨던데.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지수 편입이잖아요, 편입. 편입을 솔직히 자기가 싫다 해서 안 편입될 수가 있나? 제가 볼 때 편입되면 그냥 편입돼야 될걸요?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아 코스피는 근데 금감원 규제받아서 뭐 승인받아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입되면 그냥 가 버리는 거지 뭐 거기 왜냐하면 연기 한국 같은 경우에 연기금 지수에 편입이 돼 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노렸던 분들이 저기 예전에 라더견 분들이 지금 좀 잘 계시나 모르겠는데. 기자분들이 차라리 사시지 왜 그렇게 악재 기사를 계속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르곤 연구소요? 아르곤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르곤 연구소 타령한 아르곤 연구소는 아르곤 연구소 있잖아요, 미국. 근데 이거 한물 간 연구소라 하더라고. 미국 친구들이 말해 줬어요, 이건 해외. 한국에서만 아르곤 연구소 이 타령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르곤 연구소는 일단 미국 분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던데. 버클리가 최고예요, 지금. 미국은 대학 랭킹이 되게 엄격해요. 미국에서 미국 대학 랭킹이 되게 엄격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버클리가 하면은 대부분 버클리 밑으로 쭉 이게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버클리가 뭐 발견했다 하면은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초전도체 논쟁은 더 이상 할 거 없이 버클리 그 8월 1 일에 버클리가 발표했잖아요, 긍정적 시뮬레이션. 그럼 사실 그날 끝난 거예요. 끝 뭐냐 성공으로. 이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그 한국이랑 달라. 한국은 그래도 어디 저기 부산대가 이제 논박을 한다 그러면 왜냐면 부산대 교수들도 대부분 서울대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라서 부산대 교수가 서울대 교수한테 반박하면은 한국은 들어라도 준다고.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대학 서열이 엄청 냉정한 나라라서 미국은 버클리가 있는데 밑에 대학이 그 반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논의 자체를 그냥 말을 안 섞어 줘요. 좀 냉정한 말이지만. 미국이 진짜 그래요. 미국 법 쪽에도 그래. 미국은 법 쪽에도 그래요. 미국은 하버드 법대가 한 말을 밑에 대학 법대가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뭐 윤리적인 문제 아니고 큰 심각한 흥결 아니고서야. 아 버클리 연구소는 버클리에 있는 건데 이제 버클리 대학교 UC 재정은 비슷비슷해요, 캘리포니아 재정은. 버클리 연구소. 버클리 대학교가 근데 좋은 대학교죠, UCB. 거기 왔다 갔다 하시니까. 투자 늦게도 어떤 네이처가 아니랬잖아. 늦게 아니 근데 투자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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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이처는 그 네이처가 아니고 기자분이세요. 시민 기자분이 쓰신 거예요. 벵가리스토어는 시민분이에요, 시민분. 벵가리스토어 근데 그걸 또 너무 비난하면 그러지 말라고 또 그 메시지가 오세요. 저 또 그 해 주시는 분이. 너무 또 사람이나 단체를 비난하지 말라고. 근데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덴가리스토어가 이제 그 네이처 기사 올리신 분 실제로 보시면 나 황당하실 거라고. 덴가리스토어 다시 가 볼까요? 덴가리스토어 그럼 보지 뭐. 덴가리스토어 자기가 그 보여달라 했으니 덴가리스토어 지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뭐 보셨으니까 덴가리스토어거든요. 이분이 오늘 네이처 기사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라고 이분. 이분인데 근데 사실 좀 뭔가 사실 권위가 있을 나이는 아니죠. 권위라기보다는 뭐 저도 젊음이 좋긴 하지만 뭔가 심각하게 치명타를 날릴 만큼 심각한 권위가 있어 보이진 않죠. 저분이세요. 오늘 기사 쓰신 분. 벵가레스토 오늘 네이처 기사 쓰신 분.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계세요. LK99가 아니라 초연도체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한번 볼까요? 댕갈스토 자기 트위터? 댕갈스토가 지금 댕갈스토가 솔직히 근데 저는 댕갈스토 분이 쪼끔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미국 로체스터예요, 이분이. 로체스터 대학교 수사 들어간다는 거를 자기 그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이거를 썼더라고. 솔직히 남 수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가? 저는 쪼끔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데 같은 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냉정해. 자기 수틀리면은 남 수사 들어가는 걸 이렇게 기쁘게 올리는 건 또 처음 봤어. 과학자인데 그래도. 아니 고압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지. 데이터 조작이라는 것도 뭐 데이터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 로체스터 대학교 이 한국 LK99가 아니고 난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로체스터 대학교에 이제 실패하신 분인데 한국 이전에. 이분이 뭘 이분이 무슨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데이터 조작을 뭐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법정 비밀이라면서. 아 이분이 무슨 사람 해코지했어? 이분이 고압 상온 초전도체 만들다가 압력가에서 만들다가 네이처지랑 싸우신 분이야. 네이처지랑 싸우신 분. 이분이 네이처지랑 싸우신 분. 이분이. 덴가리스토도 이분을 되게 공격하시더라고. 이분의 죄목은 고압 초전도체 만들었거든요. 고압 상온 초전도체. 고압 초전도체. 근데 일단 죄목은 데이터 조작인데 아니 데이터 조작한 게 물론 잘못됐지만 이거 무슨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니까 네이처지가 되게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잔인한 것 같죠. 디아스. 디아스가 뭐 이런 데이터 조작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걸 뭐 사람 해코지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뭐 그 미국 문제니깐요. 로체스터 대학이 뭐 한국이었으면 쪼끔 문제가 했겠지만 오랜만에 켰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사실 그 3 주간 버실 분들은 3 주간 때 버셨으니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잘 되는 지름길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고수분들도 계시지만 주식 고수분들은 뭐 이번에 몇 억씩 먹었다가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 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겠죠. 트렌드치 시장에 유입되신 것 같은데 근데 주식에 대해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 제가 근데 그건 인정해요. 제가 영상도 사실 2.2% 먹고 오시는 분들이 뭐냐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이제 3천만 원씩 넣으면서 2% 먹으면 한 그래도 한 6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만 원에 하루만 먹어도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30 일이 아니라 한 20 일을 하면은 '내 1,200만 원 월 수익이구나.'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걸 쪼끔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살아남으셨을수록 대부분 한 종목당 한 1 억씩 현찰 1 억씩 넣으시는 분들이 많죠. 제 넣으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걸 뭐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주변 분들 말씀드리는 게 1 억씩 넣고 한 달만 기다리면 사실 지금 5 배씩 버는 그런 게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죠. 급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수익이 급하고 또 하루하루 수입에 그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2% 먹으면 이제 또 하루에 60만 원씩 버시는 분들 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 투자는 개인 재미 개 자기 자신이 재밌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라 팔라 한 적은 없고 자기가 재밌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15,000 원에 사셨더라고. 아마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사라 팔라 안 하고 처음부터 여기 보신 분 중에 15,000 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다들 진짜 한 거의 10억 가까이 번 줄 알았는데 그 많이 사 놓고서 16,000 원에 파셨더라고. 그 1,000원 버신 거예요 1,000 원. 근데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은 버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세요. 15,000 원에 사 놓고 16,000 원에 파는 분. 근데 뭐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잡으러 갔다고.
근데 저는 원래 이걸로 저는 그러니까 뭐지? 전 뭐냐. 로쇼는 천도체 이 천도체 주식 천도체로 돈 안 벌어도 원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전.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천도체 뭐지? 최근에 맥라렌 매장 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에스턴 마틴 매장하고 람보르기니 매장하고 친해요. 람보르기니 청담동인가 압구정이나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 테헤란로 람보르기니 매장 아시죠? 이렇게 경사져 있고 유리로 된 거. 이분하고 예전부터 많이 가던 사이였어요. 아직도 문자 오고 사라고. 그러니까 초연도체로 이득을 얻어서 맥라렌 매장 간 게 아니라 전 예전부터 원래 슈퍼카 매장 늘 가요. 주기적으로. 에스턴 마틴은 DB12 때문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고 맥라렌 매장만 여태까지 안 친해 가지고 그날 처음 간 거고.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 매장은 여러 번 가요. 제 에스턴 마틴 좋아해요. 람보르기니 매장은 얼마 전에 갔었고. 그러니까 초연도체 훨씬 이전에. 초연도체랑 관련이 없어요. 로쇼 슈퍼카는 초연도체랑 관련 없음. 랑 관련 없어요. 그 이전에 초연도체 훨씬 이전부터 슈퍼카 매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무 관련 없어요. 에스턴 마틴 분들이 절 좋아하긴 하세요. 벤틀리도 슈퍼카지, 벤틀리. 벤틀리 매장이랑 에스턴 마틴 매장 분이 좋아하세요. 벤틀리 근데 좀 너무 크더라고, 벤틀리. 벤틀리는 근데 전 제네시스랑 차이 없었어요. 참고 벤틀리 제 생각엔 로쇼 생각엔 벤틀리나 제네시스랑 승차감 똑같다. 제네시스 승차감 똑같다. 매장이 저기 뭐지? 미술관 옆에 있잖아요. 삼성동? 강남 미술관 옆에 있는데 똑같다. 솔직히 눈 가리고 태우면 난 못 알아차릴 것 같았어요. 3억 7천. 벤틀리 현재 가격 3억 7천입니다. 풀옵션에. 그 대신 위에 그게 없어. 썬루프가 없어요. 그거 빼고 썬루프 넣을 수 있다 하던데 굳이 3억 7천이면 바로 출고된다 하니까 벤틀리 관심 있으신 분들 벤틀리 사러 가세요. 근데 제네시스랑 똑같더라고. 타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퇴근하실 자수성 갈아 봐야죠. 자수성 갈아 보시면 되고 다들 퇴근하실 시간이니까 저도 잠시 밥 먹으러 가고 또 한번 보시죠. 시간에 다 끝나고 내일 정도에 다시 돌아오든가 할게요. 다들 지금 보니까 퇴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내일 보시고 또 오늘 버티신 분들에게 다들 근데 기분 좋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네요. 워낙 손이 빨리 퍼져서.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